제가 이번에 지휘법 시간에 중간고사 봤거든요. 중간고사 봤을 때 이론 시험을 봤어요. 그때 아이들 이제 레포트도 냈지만 중간시험에 지휘란 무엇인가를 쓰라고 그랬어요. 지휘의 역사는 다 썼거든요, 여기. 근데 그게 30점 10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제일 커요. 근데 26명인데 26명 중에 20명이 5점씩 감점을 당했어요. 왜? 지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안 썼더라고요, 정의. 그래서 제가 감점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휘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휘란 무엇인가? 거기 보세요. Conducting is communication of music through gestures. 이게 무슨 뜻이죠? 지휘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통신, 수단이에요. 어떤 의사전달 수단이에요. 뭐를 통해서? 제스처. 무슨 제스처요? 바디. 그죠? 특히 어디요? 손에, 손동작. 손의 어떤 그런 동작을 통해서 음악을 서로 어떻게 해요?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그건 지휘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노래 부르는 사람, 또 연주하는 사람들도 이 정의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또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뭐죠? 신체적인 이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예술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가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 한 명씩 시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는 시키지 않지만 몇 분 이렇게 찍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럼 나오셔가지고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못하면은 수업 진행이 안 돼요. 그럼 뭐랄 거냐면, 지휘는 손을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음악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휘자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고, 대부분 지휘자들이 어떻게 지휘는 팔만 흔들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팔만. 4분의 4박자면요, 처음부터까지 4분의 4박자 계속 흔들고, 4분의 3박자는 3박자만 흔들어요. 그렇지만, 음악은 그건 아니죠, 그죠? 음악은 4분의 3박자지만 4분의 3박자는 아니에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죠? 4분의 3박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한마디 안에 또 그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 몸으로, 여러분 몸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쉬운 예로 스타가토. 스타가토인데 이러고 지휘하고 있으면 스타가토 아니죠. 그죠? 액센트인데 또 이러고 있으면 그건 액센트가 아니에요. 레가토인데 논 에스프레시고, 논 레가토 지휘하셨으면 그것도 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몸을 통해서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휘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컨덕터. 뭐예요? 비트, 타임. 거기까지 뭐예요? 지휘자는 지휘를 하는 거예요. 비팅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타임, 시간을. 한마디로 뭐, 박을 지휘하는 거예요. 박을. 뭘로요? With his or her hands.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또는 with a baton. 지휘봉을 통해서 in performance. 연주상에. 그죠? 거기 performance는 리허설도 다 들어가 있겠죠. 우리 연습하는 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하나 있죠. conductor makes interpretive decision about musical works and 거기까지 보면요. 뭐 하는 거예요? 지휘자는 어떤 거예요? 음악적인 작업들 통해서 뭐래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implements는 뭐예요? implements these decision in rehearsal and performance. 이건 뭐예요? 이거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결정을 이런 해석을 해서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거를 도구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도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가장 첫 시간에 지휘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도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렵게 나온 거거든요. 그냥 하나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지휘란 손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음악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물어봐요, 제가 가끔. 지휘는 뭐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갑자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그림이 막 그려져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그래서 지휘랑 또 악보를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한 20년 지나가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한 생각이 말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지휘를 하려면은 그 밑에 써 있는 7가지 가 필요합니다. 스코어 스타디, 악보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휘자가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합창지휘도 하고 오케스트라 지휘도 했거든요. 합창지휘 할 때는 그 교수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할 때 제가 같은 학교에서도 오케스트라 베스트 하나 더 했기 때문에 그 교수님한테 제가 딜을 했어요. 이제 공통 과목이 많기 때문에 같은 학교니까 한 1년이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수한테 찾아가서 1년이면 내가 끝내지 않겠느냐. 그때 교수가 딱 잡아서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너 집에 가래. 자기는 안 가르치겠대요. 왜 그랬더니 2년 제대로 배워야 배우지 그거를 단축해서 1년 만에 자기는 못 가르치겠다는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교수가 가장 먼저 저한테 강조한 게 뭐냐면 악보 공부. 네가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넌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악보, 스코어 분석이에요. 그래서 악보를 계속 들여다보래요. 들여다보고 불러보기도 하고 피아노로 쳐보기도 하고 그죠? 또 분석도 해보고 그 악보상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 스스로. 그때 제가 오케스트라 분석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시키니까 다른 거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고 제가 오케스트라 앞에 서가지고 지휘를 할 때 틀리더라고요. 가장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 여기 앞에 서 있는 것조차도 지금 기적이에요. 기적. 제 일생에. 정말이에요. 제가 1학년 때 합창지휘를 이제 2학년 때 한다고 유랑 교수님한테 이제 오케이 사인을 받고 2학년 1학기 첫 합창 수업을 지휘하게 됐어요. 그때 여학생들 150명이 안 됐어요. 150명이 합창 시간에. 다 제 동기예요. 그 앞에 딱 쓰니까요. 3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춥잖아요. 근데 거기는 난방이 빵빵히 나올 때예요. 근데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지휘하는데 막 계속 내리고 그 애들이 나중에 불쌍하다고 밥 사주라고 밥 사줘. 너 그거 꼭 해야 되냐? 그 앞에서 그런 얘기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소심했어요. 근데 지휘를 하면서 성격이 많이 개화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사실 제가 20년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4년간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많은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 준비 안 하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준비 안 하고 만약에 섰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떨릴 거예요.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처음부터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화해지고 그렇지만 준비가 됐을 때는 떨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떠는 것 같죠? 하나도 안 떨립니다. 지금. 화장실 좀 가고 싶지만 떨리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스코어 스타일을 첫 1번에 든 거는요. 가장 중요한 때 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찬송가 1장 간단하죠? 찬송가 1장이 뭔지 아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백성 찬송 드리고 그거죠. 그 1장조차도 분석할 게 한 수백 가지인데요. 분석하고 마음만 먹으면. 근데 딱 보면은 별거 할 거 없는 것 같죠. 그죠? 예.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마음 먹고 하다 보면 그 몇만이 안 되는 거지만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보 연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뮤지컬 디시전. 음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를 프레이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또 가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또 소리의 어떤 그런 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생긴 건 언제부터죠? 다이나믹이 생기게 된 건. 다이나믹이 구체적으로 생기게 된 거는요.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고전 시대. 물론 그 전에 바로크 시대에도
피아노, 포르테 뭐 그 정도 있었죠. 근데 좀 더 세분화돼서 시작하게 된 거는 고전 시대. 또 고전 후기로 갈수록 더 많은 게 생기고 또 특히 낭만을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이 있어요. 특히 작곡가가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직접 집어넣기도 해요. 베를리오즈 같은 거, 또 멘델슨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만약에 근데 그러면 르네상스나 이럴 때는 다이나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요새 현대 그 편집돼서 나오는 것들은요, 그 편집자가 알아서 다이나믹을 쓴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석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고전시대 곡을 분석을 하더라도 작곡자가 포르테로 적었어요. 근데 내 취향은 포르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메저 포르테 정도. 그죠? 그리고 악보상에는 크레센도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곡의 흐름에 보니까 선율적인 걸 보니까 크레센도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써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보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arm moving이에요. 그건 뭐예요? 손.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휘는 박을 지휘하는 거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예요. 그죠?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아주 옛날로 돌아갔을 때 그냥 빵 하고 그냥 소리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지휘라는 거는 음악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떨 때는 선율적인 라인을 더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이나믹에 대한 걸 더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어떨 때는 또 아티클레이션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리허설 하기 전이에요. 리허설 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4발 4박자인데 템포가 무지 느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할박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거는 템포가 빠른데 분할박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종지 부분에 좀 느려진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다 마킹 해놓으면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만 좀 더 되면 그 악곡 분석법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번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생각과 행동을 지휘자처럼. 나는 항상 지휘자야. 최면을 걸어야 돼요. 그죠? 그냥 교회 성가대 지휘하는데 앞에 나는데 너무 쑥스러워. 저는 집사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지휘자입니다. 당당하게. 그죠? 어디 가서든지. 지휘자예요. 그리고 학생이,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굉장히 저한테 좀, 동양 남자, 그것도 나이, 교수랑 저랑 동갑이었어요. 나이가. 저랑 똑같은 나이인데 벌써 미국의 주립대학 교수가 돼 있고, 저는 그 밑에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제가 좀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 신랑의 나보다 2살이 어렸어요. 연하랑 결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애는 그때 이제 막 나가지고 한 몇 개월 안 됐고 늦게 애를 가졌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가 참 좋았던 게 저한테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했어요. 또 많이 용기를 주고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오케스트라 제가 2번째 학기인데 그 미국은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번째 학기 봄학기가 됐는데 그 교수님이 뉴욕에 한 달간 무슨 심사 때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 수업이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예요. 그럼 몇 시간이죠?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이죠? 그럼 주 6시간인데 그러면은 총 몇 번이에요? 8번. 8번을 그때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한마디로 조교예요. 조교인데 저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한 얘기가 있어요. 제정신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 달 동안을. 근데 그 교수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그때 무슨 곡을 했냐면 헐스트의 플래닛이라 있어요. 혹성이 있어, 혹성. 그죠?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거를 이제 오케스트라 곡으로 쓴 곡인데 그 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저보고 한 달간 연습시키고, 그리고 그 연습시킨 그 다다음 주가 연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잘못 시켜놓으면 그 연주는 완전히 망하는 거고, 연습을 잘 시켜놓으면 성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연습을 다 시키래요. 나 못한다. 왜? 내가 이걸 연습시키려면 부분적으로 유창하게 내가 말을 너처럼 해야 되고, 그지? 그리고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또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겠느냐? 그때 교수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단원들은 분명 널 따라 할 거래. 그리고 말 안 되는 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네가 여기 피아노를 원하면 그냥 피아노 플리즈 끝이에요. 여러분. 크레센도 플리즈. 또 마디수 얘기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8번 했어요. 근데 학생들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수업 배우는 쪽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8번을 하는 동안 학생들이 한편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더 열심히 보고 지휘자를. 그죠? 보통 오케스트라 하는 단원들은요, 지휘자를 안 봐요. 특히 이제 새로운 지휘자 오면요, 해봐 한번. 딱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는 좀. 합창은 안 그래요. 합창은 어떤 이 인간과 인간의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밀접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인간적이긴 하지만 8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항상 얘기하는 거, 너는 지휘자야. 언제? 포디움에 섰을 때. 포디움, 그 보면다라고 해요. 포디움. 거기 섰을 때 너는 지휘자라. 너는 학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한테 배운 학생이 아니고 지휘자야. 그러니까 지휘자로서 너 거기 섰고, 네가 그 사람들한테 단 한마디 포르테 플리즈 하면 그 사람들이 연주해 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거를 강하게 좀 마음에 많이 심고 왔어요. 특히 유학생을 하면서. 그래서 그 교수님의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은 것도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메모를 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메모했던 것 중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특히 어디요? 보면대 앞에 섰을 때, 합창단이나 앙상블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지휘자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움츠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렇지만 그 당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knowledge,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죠? 아까 음악 용어 다 생각하시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이제 오늘하고 내일 또 강의 들으시면 또 자신감이 생기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음표와 곡의 느낌을 손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필요. What does the music look like?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음악은 어떻게 생겼느냐? 네모나느냐, 세모나느냐, 동그라미냐, 아니면 별표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지휘하다 그러면 전부 다 네모만 지휘해요. 네모만. 처음부터까지. 교가 지휘하듯이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 모든 음악이 다 이렇게 지휘해요. 저도 어떨 때 가끔 그렇게 지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미워져요. 갑자기. 그러면서 우리 애기 엄마가 항상 저를 질타해요. 우리 애기 엄마가 저의 가장 공격적인 모니터를 해줘요. 저한테. 그 연주에 딱 오면 치기를 그따위라고 말해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고. 좀 더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고만 있냐는 거예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저한테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 음악의 생긴새, 그죠? 여러분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얼굴이 다 틀려요. 그죠? 다 똑같이 장동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남자는. 그죠? 또 여자는 뭐죠? 요즘 잘 나가는 미. 네? 김태희. 그렇죠. 다 김태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전부 다 장동건처럼 지휘하고 전부 다 김태희처럼 지휘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의 특징, 음악이 세모처럼 생긴 거는 세모처럼 지휘해주고, 한마디로 음악이 피아노는 피아노로 지휘해주고, 포르테는 포르테로 지휘해주고, 그죠? 이게 액센트면 액센트로 지휘해주고, 어떤 그런 음악의 캐릭터, 그 음악의 생김새를 지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6번 갑니다. What is the smallest part? 그러니까 가장 작은 파트. 그러니까 가장, 이건 무슨 얘기냐면 큰 그림도 봐야 되지만 가장 작은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시면 지휘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걸 못 보면 큰 것도 못 봐요. 아마 여기는 이제 지휘를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신 분들은 저쪽으로 가잖아요? 아니죠? 네, 여기다 지휘를 또 많이 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저나 이제 좀 지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웬만한 거 다 갖다 놓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쑥을 터보면, 그리고 딱 지휘를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왜? 큰 그림이 딱 보이거든요, 눈에. 그죠? 습관인데, 그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은, 특히 교회 성가대원들 지휘자 잘 안 보죠. 계속 거의, 처음에 지휘자를 봐요. 새로 왔을 때. 그죠? 지휘자가 새로 왔어. 누가 딱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특히 이제 남자 지휘자 왔을 때 여자분들이 많이 보고, 여자 지휘자 왔을 때 남자분들이 많이 보겠죠? 그때는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길어야 한 달이에요. 한 달 뒤부터는 안 봐요. 악볼 봐. 그죠? 근데 그걸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지휘자를 보게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인데, 지휘자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보는 거 분석이 되면 나중에 큰 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악보를 갖다 놨을지라도 딱 봤을 때, 이런 거. 그래서 악보만 보고 지휘하는 게 아니고, 보면서 이렇게 지휘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 꼭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허설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이제 악보 준비했죠? 거기 예를 적어놓은 거예요. 뭐 전조도 봐야 되고, 스타일도 봐야 되고, 이게 뭐 세도 방향식인지, 또 겹세도막인지, 아니면 뭐 로드 스타일인지, 소나타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그런 스타일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초적인 음악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이어 트레이닝하고 리듬만 적어놨는데 거기는 음악적인 능력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악적인 지식도 있어야 돼요. 성악적인 지식. 그죠? 그 다음 음악적인 어떤 이론들. 그죠? 그 다음에 리더십.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아마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휘자들한테는. 자기가 만약에 세계적인 지휘자인데 리더십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세계적인 능력이 있어도 그게 발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가장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성들. 특히 합창지휘는. 오케스트라 지휘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좀, 이 벽이 하나 이렇게 쳐 있는 것 같아요, 벽이. 딱 하면, 이렇게, 그 사운드는 딱 오는데,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성이 오진 않아요. 왜? 악장하고만 얘기해요, 악장하고만. 악장이죠? 만약에 악장하고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필요 없어. 악장하고만 얘기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합창은 그렇지 않죠. 합창은 어떻게 돼요? 파트장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합창은요, 만약에 누구 하나 뚫어지게 보면요, 그날부터 오해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골고루 다 봐줘야 돼요. 제가 어린이 합창단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어린이 합창단, 어떻게 보면 어린이 합창단 전문이에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어린이 합창단 지금 2개 하고 있거든요. 또 2개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월드비전을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어린이 합창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저는 성악 선생 없어도 제가 다 합니다. 왜? 아니까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요, 애들이 민감해요. 특히 요즘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한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사춘기가 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삐지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막 신경질내요. 그럼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 어떨 때는. 근데 애들 가르치다 보면요, 막 하다가 한 명만 딱 공부하잖아요? 그럼 걔는 그다음부터 언니들한테 이제 공격당하는 거예요. 너 선생님이 너무 이빤다 막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좀 잘하면 너 왜 그러니 막 혼내고.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왕따 되는 거를 이 소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 지휘자, 남자 지휘자 다 가릴 거 없어요. 일단 골고루 보셔야 돼요. 골고루 쫙 보시고.